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FOMC 성명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경기에 대한 낙관론, 이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우려가 여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간밤에 유가는 또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우리 시장에 어떻게 좀 반영이 됐는지, 어제처럼 우리 시장은 디커플링하는 그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에 어떤 점들 볼까요? 네, 일단 그 기술적 흐름을 잠깐 점검을 해드릴게요. 그 21선이 어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공격적으로 대응이 좀 필요하다. 조정시마다 매수,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정시마다 이제 매수 대응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뭐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인데 이격 수준이 적절하게 조정을 거치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격이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기업 실적이 이제 오늘 내일까지 금요일까지 해서 거의 제조업체들은 다 이제 큰 업체들은 다 이제 피크를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업 실적 발표 난 이후에 이제 어떤 인덱스를 보고 이제 시장이 움직일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뭐 이렇게 한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유동성이 풍부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하게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국면이고 아직은 좀 해볼 만한 그런 장세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동시효과 상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간 선물 지수가 미증시가 하락하면서 같이 좀 떨어졌습니다. 0.24%가량 밀렸고요. 코스피로 환산하며 1957선 수준, 주가도 0.5% 정도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동시효과는 이보다는 조금은 양호합니다. 그래도 마이너스권, 현재 코스피 지수 4.29포인트가 떨어진 1957.29포인트 선의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오늘 플러스권의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의 오름세 0.33포인트가 오른 594.72포인트, 0.06%가량의 플러스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죠. 일단 SK하이닉스와 한국전력은 아주 강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애플 실적과 함께 주가의 움직임 좋은데요. 하지만 삼성전자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죠.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자 보겠습니다. 어제 그 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일단 4% 정도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는데요. 1조 6,671억. 그 OP 마진이 30%대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회사로 좀 성장을 한 것 같고요. 역시 이제 텔레콤에서 인수한 이후에 뭐 여러 가지로 시너지가 이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좋습니다. 일단 하이닉스가 49,750원 선, 탄력이 이미 이제 1조 6천억대로 알려진 상황이라서 뭐 세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좋고요. 그리고 대우건설이 54%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냈습니다. 별도 기준으로 950억으로 이제 공시를 했는데요. 어제 시간에서 좋았던 상황이고요. 대우건설이 현재 6.8% 정도 급등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반면에 증권주들은 모르겠습니다. 4분기에 일회성이 어떤 그 비용이 잡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이제 미래에셋이나 현대나 대우증권이나 다 쇼크 수준의 순이익을 공개를 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만 했고 4분기로는 안 냈는데요. 저희가 이제 추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대우, 현대, 미래 전부 다 쇼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호가는 대우는 보합권이고요. 현대 쪽은 역시 보합권이고요. 미래에셋은 한 1.5% 정도 올라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YY로 해서 미래에셋은 연간 순이익이 164%가 늘었는데 아마 좀 이러한 부분을 보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LG전자는 오늘 공시를 할 것인데요. 어제 연간 기준으로는 실적을 냈습니다. 이렇게 합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4분기에 2,500억 정도 했는데요. 8.7% 정도 쇼크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역시 LG전자도 연간 기준 실적을 보는 것 같은데요. 0.9% 올라서 64,100원 선 호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코스피는 6포인트 가량의 마이너스권이고요. 코스닥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회원님, 코스닥 지수 종목들 살펴주시죠. 네, 자 게임빌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별이 되어라 계속 텐센트 쪽이라 이제 뭐 이야기가 잘 되면서 벌써 200만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예전에 웹젠 쪽 전민 기적이 300만일 때 매출이 뭐 500억대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일단 게임빌이 0.6% 올라서 18,550원에 18만 5천 원에 호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텔스라든지 이런 쪽들 흐름이 좋고요. IHQ하고
1월 29일 목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에서는 여전히 실적에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우리랑 좀 비슷한데요. 일단 보잉의 실적이 좋게 나왔죠. 자, 그럼에 따라서 주가도 5% 넘는 아주 강한 그 시세가 나오면서 미증시가 전체적으로 밀렸지만 그래도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는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중요한데 애플은 어제 장마감 이후에 실적이 발표가 돼서 오늘 이제 정규장에서 주가가 반영이 됐는데 주가가 거의 6% 가까이 오름세를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일단 플러스권을 상승하긴 출발하긴 했지만 하지만 전체적으로 FOMC 회의 성명에 따른 그런 영향을 좀 받으면서 움직임이 좀 펼쳐졌다는 점 특징이고요. US 스틸도 시장을 예상을 상회한 그 실적 발표되면서 한 11%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 뭐 제일기획이나 호텔신라, 삼성정밀화, 포스코, 현대제철, 삼성물산, LG상사, 삼성엔지니어링 이렇게 굵직굵직한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이 종목군들 체크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 유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유가가 4%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엑손모빌, 이 쉐브론 이런 정유 관련된 그 종목군들 3에서 4%또 급락이 나왔다는 점도 같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연동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외환시장부터 출발 동향 보겠습니다. 여기 쪽에서 환율은 올랐습니다. 1원 75전의 상승 1087원 50전 선으로 좀 최종 호가가 나왔는데요. 추저금리는 좀 유지가 되지만 일단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불거진 가운데 유로화의 약세 그리고 달러의 강세 흐름이 여기 쪽에서 좀 펼쳐졌고요. 이런 분위기 그대로 이어지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상승권으로 출발이 나옵니다. 1원 50전의 상승입니다. 1086원 선으로 개장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상황도 보겠습니다. 미증시가 떨어지면서 지금 일본 증시도 마이너스권 출발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엔화가 역시 또 강세권의 움직임 펼쳐지면서 수출주들 모멘텀을 잃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지금 엔화도 한 117엔 선 정도에서의 움직임으로 0.5% 정도는 밀리는 엔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고요. 지금 니케이 225 지수도 0.72%가량의 하락입니다. 128엔이 떨어진 17,666엔 선에서의 출발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되고 있는지 선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선물지수 마이너스권인데요. 시가는 1.45포인트의 하락 251.2포인트 선으로 개장이 됐고 여기서 레벨을 약간 더 낮췄습니다. 지금 250선대로 약간 내려앉으면서 1.8포인트의 하락 250.8포인트 선에 등락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선물시장의 움직임 살펴보죠. 허연님. 네, 선물 쪽 보겠습니다. 어제 뉴욕장은 장 막판에 이제 많이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야간 거래에서 CME 선물은 한 0.9 정도까지 밀렸다가 0.60으로 마감됐습니다. 낙폭이 좀 크지는 않았던 상황이고요. 일단 개장가는 뭐 네이버라든지 삼성전자 실적 공개한 이후에 좀 우리는 좀 다르게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현재 1.45 출발해서요 2.10까지 밀렸다가 현재 마이너스 1.95로 계속 좀 하락폭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쪽은 600계약 매수인데요. 기관 개인이 660계약 매수하고 있고 괴리율은 마이너스권으로 나옵니다.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는 현재 255억 정도 매도인데요. 외국인이 지금 전날까지 봤을 때 24,600계약 순매수 포지션 들고 있는데 저 포지션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수 상황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가 선물 시장에서는 사고 있지만 지금 현물 시장에서는 174억 원가량의 매도로 출발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네이버와 SK 하이닉스, LG전자 이런 쪽으로 좀 매도 물량이 창구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수는 지금 13포인트가량의 마이너스권입니다. 시가가 1950선으로 개장이 됐지만 여기서 조금 더 밀리면서 1950선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13.49포인트의 하락. 1948.09포인트 선 오늘은 미증시와 또 커플링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개장은 플러스권으로 개장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마이너스권 전환 나오면서 지금 약보합선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04포인트가 떨어진 597.35포인트 선 보합권 정도에서의 등락이라고 보여지네요. 자, 코스피부터 종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개장 전에 실적이 나온 삼성전자가 1.38%대 네이버가 3%대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연이 두 종목부터 좀 자세히 분석을 해주세요.
네, 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한 가지 정도는 있네요. 배당을 지금 약속대로 36% 증액을 했습니다. 19,500원 주기로 했는데 요것 말고는 뭐 특별하게 언급 드릴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애플이 워낙에 잘해버렸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1분기 뭐 기대감들을 봐도 연간으로 이제 예전에 30조 원 순이익 가이던스가 20조대로 떨어진 상황이라서 여기서 뭐 많이 밀리지도 않겠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올라가기도 힘든 구간대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전자는 일단 배당을 30에서 50% 구간이라고 했었는데 좀 하단 쪽에 가깝게 36% 증액한 19,500원 정도 준다. 뭐 이 정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수 같은 경우는 21선 정도 좀 지지력을 그래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의 21선이요. 예, 예.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21선이 134만 7,150원인데요. 글쎄 여기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지금 예상이 2,190억 나왔었는데요. 실제치는 1,961억 나왔습니다. 지금 10% 어닝 쇼크인데요. 역시 본장에서 한 5% 급락 나옵니다. 예상보다 훨씬 안 좋은 실적 공개되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라인 쪽에 대해서는 순익을 얼마를 내는지는 이야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라인의 순익 좀 알려줬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대우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은 6,670원까지 아주 강합니다. 6.5% 아주 강한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일단 별도 기준으로 상당히 좀 실적이 잘 나왔던 상황이고요. 하이닉스는 일단 4% 서프라이즈인데 0.8%가량 좀 밀려나는 흐름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쪽에서 오늘 뭐 클라우드 관련법들 추진하고 있다, 새롭게. 2017년까지 공공기관 쪽에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15% 이상으로 확대해서 사용해라, 이런 얘기 나왔다고 하는데요. 뭐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SDS나 뭐 다우 기술 그리고 LGU 플러스가 수혜격이라고 하는데요. SDS는 0.37% 정도 시장 대비로는 좀 견조한 흐름세인데요. 어제 워낙에 좀 급등했던 부분이 있어서 좀 쉬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SDS는 전국적 클라우드 발전법 추진 관련해서 좀 수혜군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정유 건설 화학 섹터에 좀 악재 요인이 하나가 나왔는데 일단 유가는 떨어진 거 다들 들으셨을 거고요. 미국의 원유 재고 문제. 그리고 어제 뉴스화 됐던 부분 중에 가장 컸던 것이 오바마 행정부가 그동안에는 건드리지 않았던 대서양의 대륙풍 석유 시추를 허용하겠다, 개발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이제 자기네들 그 영토 안에 있는 원유는 안 건드렸던 상황인데 특히 대륙분권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었는데 물론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향후에 자원 고갈에 대비한 상황으로 봤었었는데 일단 오바마가 이쪽 그 대륙분 석유 개발을 허용했다는 부분들이 상당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석유랑 가스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면 뭐 자기네들은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려고 그런다고는 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좀 급락세인 유가에 큰 시황에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재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어제 급등 나왔던 현대중공업이나 뭐 현대미포 그리고 롯데케미칼, SO일까지 좀 밀려나는 흐름세이고요. GS건설도 뭐 이틀 동안 한 20% 올랐던 부분들이 한 2%가량 현재 약세로 돌아서 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는 이제 뭐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그 넥슨 쪽에서 뭐 지분을 좀 다시 사갔으면 하는 입장에서 일부러 그렇게 좀 흘려봤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 모르겠어요. 25만 원대 다시 사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경영권 분쟁보다는 잘 정리가 될 것이라는 오히려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네네, 그 예. 상황이라서 네, 좀 이 뭐 경영권 분쟁으로 좀 매수세가 많이 촉발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투자자들 오늘 좀 네네. 난감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전략 예. 측면에서 조금 더 팁을 주세요. 예,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그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물음표인 게 맞는 것 같아요. 불확실성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증권가 쪽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가장 좀 뭐 그래도 말이 된다는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어제 10%만 더 사면 되는 걸로 알았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한 20%는 사야 NC 그러니까 그 김택진 회장을 지분을 제껴내고 완전히 회사를 장악을 짓다고 하는 시나리오가 나왔네요. 그래서 20%면 거의 돈이 이제 8, 9천억 뭐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금 투입하면서 넥슨이 굳이 NC를 사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설득력을 좀 얻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M&A 적대적인 M&A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뭐 학교 동문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는 이제 주가에는 좀 악재 요인인 것 같고요. 실제로도 어제 이제 밸류 말씀드리면서 블리자드가 뭐 한 14배밖에 안 되고 일본 넥슨이 12배인데 NC는 거의 이제 20배 육박했기 때문에 밸류는 좀 비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경영권 관련한 재료들은 아직은 이제 의문점이 있어서 좀 추가로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밸류는 좀 비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변경 상장 후에 이 상승세가 줄곧 나타났었던 한솔홀딩스 오늘 나흘 만에 급락이 나옵니다. 지금 5%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 점도 좀 특징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솔제지도 지금 동반해서 같이 한 1% 정도 마이너스권의 시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지금 코스피 200 내에서는 롯데푸드가 한 4%가량 밀리고 있고 롯데케미칼이 한 3%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롯데그룹주들도 이제 좀 파란불이 켜지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지수가 조금 더 밀렸습니다. 1946선까지 약간 더 좀 내려앉았고요. 코스닥 시장도 지금 592선, 1포인트 정도 마이너스권의 시세 흐름 펼치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 시장 종목들도 보도록 하죠. 의원님. 네. 자, GS 홈쇼핑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CJ도 그랬었고요. 괜찮은 흐름인데요. 사실 실적은 별로였습니다. GS 홈쇼핑이 YOY로 17% 급감, 그리고 이제 예상치보다 9% 쇼크 수준의 아주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시 GS도 뭐 배당으로 실적 부진을 좀 막아내는 것 같습니다. 배당을 지금 3,000원대에서 7,000원대로 뭐 배당 성향을 거의 30%포인트 증액했다고 하는데요. 시가 배당률만 지금 종가 기준으로 한 지난해 말로 봤을 때는 3% 중반이 된다고 하는데 GS 홈쇼핑은 아마 그런 재료가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오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3%가량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지금 단기간에 워낙에 좀 많이 밀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수개월 만에 거의 주가가 반토막 났던 상황에서요. 지금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오는데 오늘도 한 28,100원 선까지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역시 핀테크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외신 확인해 보니까는 그 중국 쪽에 이미 알리바바하고 이제 텐센트가 위뱅크랑 마이뱅크를 2주 전에 이제 시범 운영을 들어갔고요. 이게 이제 온라인 은행으로서는 아시아권에서 특히 중국 쪽에서는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쪽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 연결돼 있는 뭐 다우데이터 다우기술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다음 카카오는 한 1.3% 정도 밀려서 나옵니다. 네이버는 아까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한 5% 밀려나고 있고요. 키움증권도 최근까지 흐름이 양호했었는데 오늘은 한 2%가량 좀 밀리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뭐 다우데이터나 다우기술은 한 2% 정도 하락으로 현재 출발이 나옵니다. 그리고 테마성으로 CCTV 관련해서 어제는 삼성테크인이 아주 강했었는데요. 오늘 또 코맥스가 한 2.7% 정도 올라오는 흐름세 나와집니다. 그리고 게임빌은 일단 24만 원 목표주가 계속 좀 유지한다는 보고서 나왔는데요. 오늘은 일단 좀 쉽니다. 한 18만 4,400원에서 보합권 정도로 호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NC소프트 오르면서 게임주들 같이 동반해서 오르는 그 그렇죠. 모습이 나오더니 오늘은 이제 NC소프트 급락 나오니까 같이 게임주들 같이 밀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 네오이즈 게임즈만은 또 달라요. 지금 4% 넘게 더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오이즈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체크를 못해서. 네, 주가는 4일 연속 오르면서 한 4.7% 정도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수급도 조금씩 좀 호전되는 그 모습은 좀 펼쳐지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기었잖아요, 바닥권에서. 네네. 지금 오늘 특별하게 나오는 재료는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일단 뭐 한 1주 전에 나왔던 블랙스쿼드라는 뭐 신작 관련해서 이게 이제 온라인 쪽에서 상위권에 올라왔다. 뭐 이런 쪽 재료가 늦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게임주들 뭐 조이맥스라든지 위메이드 또 이스트소프트, 소프트맥스도 어제 좀 많이 올랐던 상황이 좀 쉬고요. 그리고 그 NC 관련해서 좀 어제 같이 급등 나왔었던 뭐 넥슨GT라든지 조이시티도 오늘 조금 좀 쉬어가는 흐름세입니다. 그리고 파티 게임주도 오늘은 한 4%대로 좀 밀려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썬데이 토즈나 웹젠 같은 경우도 웹젠은 또 아침에 뭐 하한가도 두고 만들고 하던데요. 좀 같이 좀 밀려나는 그런 흐름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현대차와 정부의 뭐 투자 소식 있었던 네네, 것 예. 같은데 네. 뉴인텍이 연속성을 좀 보여줘요. 지금 한 11% 정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 뭐 필코전자나 시노펙스, NK 이렇게 많이 좀 분류가 됐었는데 이 종목군들은 오늘 또 수그러드는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뉴인텍을 좀 대장으로 좀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이쪽은 이제 무선 충전 테마로 같이 또 묶여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아이폰 7 뭐 관련해서 이제 디자인 이미지 뭐 나오면서 이제 무선 충전이 실제로 7에는 뭐 될 거냐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6에도 한다고 했다가 일단 안 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사실은 뭐 무선 충전 그 단자도 그 전원을 꼽아가지고 써야 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야말로 무선인지는 좀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기대감이 있게 되면서 무선 충전 테마류들 어쨌든 좋았던 상황이고요. 그런 수소 전기차 뭐 이런 부분까지 연결되면서 뉴인텍 오늘도 이제 상당히 좀 급등세입니다. 지금 종목이 시가총액이 한 438억, 뭐 굉장히 좀 핸들링할 수 있는 뭐 그런 여지가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NF가 한 9.1% 정도 급등세 나오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가 한 7.79% 그리고 아트라스 BX도 한 2.61% 정도 강세권이고요. 뭐 에코프로라든지 세방전지 이런 쪽들도 플러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IoT까지 좀 봐주시죠. 지금 급등세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IT? 예, 사물인터넷. 아, 네네. 자, 이쪽은 그 앞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클라우드 발전법 추진 관련해서 지금 큰 종목에서는 역시 이제 뭐 SK텔레콤이나 또 다음 카카오, 네이버 이런 쪽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삼성 SDS하고 뭐 CNC라든지 계속해서 SI 쪽을 했던 업체들은 다 좀 관심이 있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목 내려오면 이제 그 다우그룹 계열의 뭐 다우기술, 다우데이터 다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텔스라든지 이런 쪽들은 순환매가 좀 도는 것 같아요. 좀 쉬었다가 좀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이쪽 코스닥에서도 빠른 순환매들이 좀 옮겨지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코콤이 가장 강합니다. 11%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정치인 테마 쪽에서는 반기문 테마주들 여전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CCS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밀리고 있습니다. 13포인트가량의 마이너스권, 외국인 투자가들도 지금 현선물 시장 동반 매도가 잡히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허 의원님 수급 상황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자,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은 좀 팝니다. 일단 그 FOMC에서 머더레이트를 솔리드라고 표현했다는 이 한마디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외국인은 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그 금리를 빠른 시기에 또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은 재료로서 인식되는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도 조금 일부, 특히 이제 대형사들, 뭐 네이버나 삼성전자에 대한 매물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섹터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거래소에서는요, 외국인은 서비스업 하고요, 전기전자, 통신, 금융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서비스업, 전기전자, 화학업종, 통신주 같이 좀 매도하고 있고요. 사는 쪽은 일단 외국인 기관 지금 잡히지 않고 있는데 기관 쪽은 뭐 건설주 좀 사고 있는 것 같고요. 기계랑 운송주 삽니다. 운송 쪽은 사실 글로비스 말고 항공 쪽만 봐서는 1분기까지도 상당히 지금 어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쪽이라서요. 항공주들은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일단 둘 다 팔고 있는데요. 섹터별로는 기관은 IT 쪽, 특히 인터넷하고요. 반도체 소프트웨어 매도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역시 IT 부품 또 소프트웨어 쪽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외국인 쪽 사는 쪽은 인터넷하고 반도체 사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의료기기 쪽 그리고 음식료, 담배, 화학 섹터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시장은 1950선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9시 18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이 외환시장은 어떤지 흐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